디그리 as 디바이저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아마 이걸 이제 보시면 학생들은 저게 무슨 소린지 할 것이고, 아마 좀 이쪽 분야 미니멀 프리 리졸루션하고 상관이 없는 분야에서는 저런 걸 왜 하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스페셜한 조건을 가지고 이제 그 미니멀 프리 리졸루션을 공부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왜 저런 걸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버라이티 오브 미니멀 디그리가 굉장히 좀 강력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코디멘전 1, 그러니까 디바이저로 들어있다는 조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쉽게 보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조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는 의미에서 미니멀 프리 리졸루션, 이거는 이제 이완석 박사님이 앞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버라이티 오브 미니멀 디그리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코디멘전 1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베이스 필드는 이제 알제브레이컬리 클로즈드 필드고 캐릭터리스틱은 제 톡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캐피탈 R은 이 프로젝트 스페이스의 코디네이트 링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를 써놨는데요. 여기서 버라이티 오브 미니멀 디그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미 100년 이상 전에 버라이티 오브 미니멀 디그리가 뭔지 클래시파이를 다 해놨습니다. 버라이티 오브 미니멀 디그리는 뭐냐면, 항상 어떤 버라이티는 인베드 돼 있으면 디그리가 코디멘전보다 커지는데, 코디멘전보다 하나 큰 경우가 첫 번째로 그러면 재미가 있는 대상이겠죠. 그런 걸 버라이티 오브 미니멀 디그리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이탈리안 스쿨에서 100년 전에 클래시파이를 해놨는데, 트리비얼한 프로젝트 스페이스 자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코디멘전이 파지티브한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요. 그래서 쿼드레틱 오브 랭크가 4보다 큰 것들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콘 오브 베로네제 서피스가 두 번째 대상인데, 이제 학생들이 아주 잘 아는 이그젠플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면, 이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고 P2에 있는 쿼드레틱들을 다 써가지고 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쿼드레틱이 있죠. 이렇게 이제 정의된 서피스를 베로네제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가장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성질을 해서 캐릭터라이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싱글 오브젝트죠. 하나씩 저런 것이 있는 쿼드레틱도 랭크마다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베로네제 서피스도 이제 이렇게 하나에 간단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레이셔널 노멀 스크롤이 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랭크가 작은 경우는 레이셔널 노멀 스크롤에 들어가는 거죠. 랭크가 4라는 이야기는 P1 크로스 P1의 콘이라는 얘기고요. 랭크가 3이면 베이스가 플레인 코닉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저렇게 쓰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셔널 노멀 스크롤 오브 디멘전 n짜리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를 엘리멘트리하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n이 1인 경우는 여기서 R 디멘전al 스페이스에 들어있는 레이셔널 노멀 스크롤인데요. n이 1인 경우는 이제 S 오브 R이라고 보통 씁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정확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대수기화 시작할 때 아마 봤을 이그젠플인데, 소위 말하는 레이셔널 노멀 커브입니다. 그래서 타형기하학을 대수적인 관점에서 하면 얘가 이제 제일 간단한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는 정확히 레이셔널 노멀 커브들이 레이셔널 노멀 스크롤이고요. n이 2일 때를 보시면 이제 n이 3보다 같거나 클 때도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PR 안에 서로 만나지 않는 두 개의 리니어 스페이스를 잡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둘이 스팬을 하는 것이 전체가 되게 이렇게 잡습니다. 다시 말해서 R이 사실은 요거 두 개 더한 거에 플러스 1이 되는 그런 이제 저기 스큐한 리니어 스페이스로 잡고, 그러면은 각각의 리니어 스페이스에 앞에 n이 1일 때처럼 레이셔널 노멀 커브를 이렇게 각각 생각할 수 있겠죠. 얘네들이 이제 P1에 의해서 이렇게 페리메트라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페리메트라이제이션을 따라서 이 각각의 점들을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1에서 갔던 페리메트라이제이션을 파이1, 파이2라고 하면 셋으로 정확히 디스크라이브를 하면 여기 이제 컨스트럭션에서 나타난 거는 정확히 인테저 두 개밖에 없죠. A1하고 A2인데 이 A1, A2에 대해서 S of A1, A2를 이 각각의 P1에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두 포인트가 매칭이 될 것이고, 그 포인트들을 조인한 라인들을 다 모으면 이제 이런 서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이셔널 노멀 서피스 스크롤이라고 봅니다. 디멘전 2 케이스에 이렇게 만들고, 디멘전 3 이상은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면 이렇게 상상을 하실 수 있겠죠. 더 많은 리니어 스페이스와 하고 더 많은 레이셔널 노멀 스크롤들을 이으면 이제 각각의 그 포인트에서 리니어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커지면서 스크롤의 디멘전도 커지겠죠. 이게 이제 레이셔널 노멀 스크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이런 미니멀 디그리 버라이티에 대해서는 미니멀 프리 리졸루션이 굉장히 정말로 거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잘 이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톡에서는 여기에 들어있는 서버 버라이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왜 이런 스페셜한 경우를 이제 고려하는지 그 모티베이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써봤는데요. 일단 사용계수 이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매립되어 있는 버라이티들을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클래시파이를 하는 문제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그런 그 클래시파이 하는 문제 여러 개들에서 이 아까 소개한 그 미니멀 디그리 버라이티의 디바이저로 들어가는 애들이 가장 익스트리멀하거나 아니면은 넥스트 투 익스트리멀 케이스로 항상 그 캐릭터라이즈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썼는데 아마 이거보다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등장한 건 아마 카스텔로버 버라이티라는 카스텔로버 처음에 커브 케이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하이어 디멘전에 대해서 이제 조에리스가 한 저쪽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버라이티 중에서 지오메트릭 지너스가 맥시말인 애들을 클래시파이를 조에리스가 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걔네들은 그 미니멀 디그리 버라이티에 들어있는 그 ACM 디바이저들 밖에 디멘전하고 디그리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커브는 다 P3에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디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디그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주어진 버라이티가 얼마나 휘어 있는지를 측정해주는 아주 그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측정하는 거죠. 잘라서 몇 점이나 만나는지 보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커브는 P3에 넣을 수 있지만 좀 덜 휘어지게 주어진 디그리만큼을 가지고 이 커브를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문제인데, 그 카스텔로브는 그래서 디그리가 주어지면 지너스가 너무 큰 커브는 이제 넣을 수 없다는 거를 보였어요. 러프하게 얘기하면. 실제로는 가능한 바운드를 구했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디그리만큼 휘어진 그런 그 커브는 지너스가 너무 큰 건 없고 어느 정도 이하인 것만 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맥시멀한 애들을 봤더니 그게 미니멀 디그리 서피스 안에 들어있는 디바이저들이었다는 거를 증명을 했고, 나중에 조에리스는 하이어 디멘전에 대해서 똑같은 그 작업을 해서 그런 애들은 미니멀 디그리 버라이티 디바이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카스탈로 버라이티라고 부르고요. 하이어 디멘전 지오메트릭 디멘전은 뭐예요? 그러니까 H 홈으로 보면 예. 근데 H1에 미니멀 프리 리졸루션을 해갖고요. 그 싱귤러리티 리졸루션을 한 다음에 그거에 그 지오메트릭 지너스로 정의를 합니다. 예. 지오메트릭은 사람인데 H0 예. HN OX 예. 원래 사실 섹셔널 지너스로 왜 안 할까 생각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죠. 커브 케이스가 다 돼 있으면 섹셔널 지너스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지오메트릭 지너스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마크 그린 선생님이 한 이론인데, 그 베티 테이블 전체 중에서 특별히 한 부분을 잘 보고 그 부분이 이제 0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 클래시파이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 K의 C1이라고 쓴 거는 베티 테이블에서 제일 밑에 부분이죠. 제일 밑에 부분에 있고 거의 끝 부분에 있는 그런 특별한 그 위치에 있는 베티 넘버인데, 그 값이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 값이 0이 아닌 거는 미니멀 디그리 버라이티밖에 없고요. 그 그린 선생님이 증명을 한 것이. 그 다음에 그러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K의 C-1.1인데 저게 0이 아닌 거는 소위 말하는 델페처 버라이티하고 그 다음에 그 미니멀 디그리 버라이티 디바이저더라고 이렇게 두 가지 클래스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이분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이 제일 이제 대수적이고 제가 하는 톡하고도 상관이 있는 건데, 아까 이완석 박사님이 이제 베티 테이블의 사이즈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얼마나 높은지가 레귤레리티라 그랬죠. 이 레귤레리티를 바운드하는 문제가 대수기하에서 굉장히 큰 중요한 이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아이젠버드랑 고토 선생님은 디글이랑 코디멘전을 가지고 바운드를 하려고 했고요. 여기 제가 호화의 컨젝처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셋의 레귤레리티는 쉽죠. 근데 이 파이나이트 셋의 레귤레리티를 아니까 이 값이, 그러니까 주어진 버라이티가 있으면 하이퍼플레인으로 계속 잘라서 파이나이트 셋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파이나이트 셋에 대한 레귤레리티를 알기 때문에 이걸 잘 리프트해서 위에 원래 버라이티의 레귤레리티를 바운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값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라고 예상을 했냐면, 소위 말하는 부스바움 인덱스만큼 차이가 날 것이라고 한 것이 이제 호화 선생님의 컨젝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이나이트 섹션의 레귤러리티 더하기 부스바움 인덱스로 바운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 바운드에 대해서 아리스메티칼리 코엔 맥콜리인 경우하고 아리스메티칼리 부스바움인 경우는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한 80년대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럼 그렇게 익스트리멀한 바운드를 갖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몇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그 미니멀 디그리 버라이티의 디바이저들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 아마 나겔하고 미야자키 교수님 몇 분이서 증명을 했습니다.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시어리에 이제 등장을 하고요. 실제로 세 번째 문제는 그 미니멀 프리 리졸루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죠. 이 디스크라이브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때는 이쪽이 좋고 어떤 때는 이쪽이 이제 좋고, 서로 한쪽이 딴 쪽보다 낫다고 얘기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레귤러리티를 구할 때 제일 힘든 게 하이어 노멀러티를 계산을 하는 건데요. 부스밤 인덱스는 하이어 노멀러티를 안다고 치고 이제 그 하이어 노멀러티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건데, 가운데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아까 말한 리프팅을 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하이퍼플레인을 갖고 어떻게든지 위로 올려보려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고려하는 경우는 X가 Y라는 미니멀 디그리 버라이티의 디바이저로 들어있고, 디바이저는 코디멘전 일자리로 들어있을 때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미니멀 프리 리졸루션을 계산을 할 때 대수적으로 제일 좋은 경우는 그 버라이티 자체가 아리스메티컬리 코엔 맥콜리인 경우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뭐 다르게 정의를 소개할 수도 있지만 x가 n 차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y는 차원이 하나 더 크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n번 하이퍼플레인으로 자르면 x는 파이나이트 셋으로 바뀔 것이고 y는 미니멀 디그리 버라이티죠. 그래서 y를 n번 자르면 얘가 레이셔널 노멀 커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테이션으로는 S 오브 C가 되겠죠. 그래서 아리스메티컬리 코엔 맥콜리라는 성질이 뭐냐 하면 뭐 다르게 정의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얘하고 미니멀 프리 리졸루션이 똑같은 경우예요. 베티 테이블을 얘를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확히 ACM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X가 ACM이면 여기 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제 더 좋은 인포메이션은 얘가 레이셔널 노멀 커브 위에 들어있는 파이나이트 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셔널 노멀 커브 위에 있는 파이나이트 스킴의 CG를 다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ACM인 경우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가 해놨습니다, 벌써. 나겔 선생이, ACM인 경우에는 밑에 이제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각각의 그 프리파트에 디그리가 세 종류밖에 등장을 하지 않고요. 사실 여기 첫 번째 디그리가 그러니까 가장 작은 쪽을 보시면, 베티 넘버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거는 아마 어딘가에서 보셨죠? 이거는 정확히 그 미니멀 디그리 버라이티의 CGG 파트예요. 뒤에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콤비나토릭하게 정의가 됩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이 정확히 내셔널 노멀 커브 위에 있는 파이나이트 스킴은 랭스에만 디펜드해서 베티 넘버들이 다 계산이 됩니다. X는 포인트에 대한 거예요? X가 지금 ACM 디그리, 문제는 C. 그러니까 ACM이기 때문에요. 아까 여기서 X는 이제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미니멀 디그리 버라이티 디바이저로 들어가 있는 경우고요. 저걸 어택하는 방법은 이제 잘라갖고 저 밑에 있는 커브 위에 있는 파이나이트를 이제 공부를 해서 증명을 하셨다고요. X가 지금 이제 레이셔널 노멀 프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 디바이저로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안 쓴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계속 그 세팅을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셔널 노멀 ACM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풀렸습니다. 근데 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커버를 하냐 하면 버라이티 오브 미니멀 디그리는 이제 아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앞에 두 가지 경우인 경우에는 모든 디바이저가 다 ACM이 되거든요. 그래서 Y가 쿼드레틱 오브 랭크 5 이상이거나 아니면 밸런스 서피스 비에서 콘이면 항상 이게 ACM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레이셔널 노멀 스크롤 중에서 베이스가 레이셔널 노멀 커브인 경우, 그러니까 싱귤러리티가 굉장히 큰 경우죠. 이 경우도 항상 ACM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앞에 CRM에서 완전히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남은 건 이제 ACM이 아닌 건 누군지 조사를 한 다음에 걔네들을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앞에서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도 1번, 2번도 해결을 했고 3번인 경우도 베이스가 레이셔널 노멀 커브인 경우는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Y를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를 레이셔널 노멀 스크롤인데 디그리가 A1부터 AN 플러스 1인 레이셔널 노멀 커브들을 조인해서 만든 거고요. 여기서 베이스가 레이셔널 노멀 커브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 n번째 인덱스가 0보다 크면 되겠죠. A1부터 AN까지가 다 0이면 정확히 베이스가 레이셔널 노멀 커브인 경우고 그거보다 이제 그 다음 케이스니까 AN이 이제 0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앞의 경우랑 좀 다른 것이 앞의 경우들은 다 피카드 그룹이 Z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저들이 다 하이퍼플레인으로 제너레이트 되는 경우들인데 하이퍼플레인이 아니고 적절한 디바이저가 있어서 그 피카드 그룹이 Z가 되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AN이 이제 0이 아니기 때문에 피카드 그룹이 두 개에 의해서 제너레이터가 됩니다. 정확히 제너레이터들이 잡아보면 H는 이제 Y의 하이퍼플레인 섹션이고요. 그 다음에 F는 스크롤이니까 룰링이 있겠죠. 그 룰링이 이제 하나의 다른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제너레이터가 있고 이제 디바이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X의 디바이저 타입을 고려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X를 이제 이렇게 AH 더하기 BF 꼴의 디바이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A가 이제 0보다 가까운 커야 되겠죠. 네거티브 하면 섹션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X가 이제 PR에 논 디제너레이트 하는 경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디바이저 클래스가 논 엠프티고 X가 이 PR을 스팬한다는 조건을 쓰면 이건 그냥 엘리멘트리한 코모로지 계산인데요. 이 세 가지 경우로 다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그냥 대학원생들이 그냥 계산할 수 있는 코모로지 계산을 해서 Y에 대해서 코모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고요. 이제 아까도 앞서 얘기한 것이 ACM, Arithmetically Cohen Macaulay의 경우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중에서 누가 ACM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2002년에 카사넬라스라는 그 여자분이 자기 학위 논문에다가 이런 걸 자세히 공부를 해갖고요. ACM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정확히 각각의 A에 대해서 B 값이 이런 바운드에 있으면 ACM이 된다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케이스는 앞에서 그 A, B의 조건에 대해서 그 ACM인 경우 빼버리면 결국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남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한 건데요. A가 2보다 약간 크고 이제 B가 좀 네거티브한 경우죠. 이 경우는. 그 다음에 이쪽은 B가 이제 파지티브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미니멀 프리 리졸루션이 이 두 가지 케이스에 서로 다르게 비헤비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제너럴하게 이 상황에서 X의 미니멀 프리 리졸루션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성질은 미니멀 프리 리졸루션도 디바이저 타입에만 디펜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코모로지 롱 이그젝 시퀀스 쓰면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디바이저 클래스에 있으면 같은 베티 넘버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정보고요. 이걸 잘 이용을 하면 사실은 문제를 이제 Y가 스무스한 케이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Y의 싱귤러리티가 사실은 굉장히 좀 다루기가 힘들어갖고 처음에 이 문제에 고생을 했었는데 이걸 잘 이용을 하면 Y가 스무스한 경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버텍스 Y의 싱귤러리티는 항상 버텍스로 주어지죠. 그 버텍스를 뺀 스무스한 파트를 이제 Y0라고 제가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A1부터 AK까지는 0이고 AK 플러스 1부터 이제 0이 아닌 상황인데 이때 Y0의 클래스 그룹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하이퍼플레인 섹션하고 룰링으로 이제 제너레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Y의 클래스 그룹하고 이거하고 아이소모픽 하거든요. 그래서 X에 대응해서 아이디어는 X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X0는 저 Y0에 있는 같은 모양의 클래스에 들어있는 걸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카드 그룹들이 아이소모픽하다 그랬는데 이 디바이저를 이용해서 원래 Y에 대해서 이제 버텍스를 이용해서 콘을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랑 같은 클래스에 있겠죠. 그래서 얘랑 이제 리니얼리 이큐브런트 해지겠죠. 그러니까 저게 내추럴하게 아이소모픽 하기 때문에 얘 디바이저 클래스가 다시 저렇게 된다는 걸. 그러니까 H0가 H로 바뀌고 F0가 F로 바뀝니다. 그러면 앞에서 첫 번째 렘마가 X하고 이거하고가 미니멀 프리 리졸루션이 같다고 그랬죠. 같은 클래스에 있으니까. 얘는 콘이기 때문에 버텍스를 이제 무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X0에 대한 미니멀 프리 리졸루션을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가 싱귤러 했어도 싱귤러리티를 이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스무스한 케이스로 문제를 낮추면 여러 가지로 쉬워지죠. Y가 스무스하다는 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보장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X가 있으면 X0를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같은 베티 넘버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가 이제 스무스한 경우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놨는데요. 여러 가지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클래시피케이션 시어리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베리언트를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야자키 교수가 2005년에 정확히 이런 걸 코모로지를 계산을 해놨는데 보시면 이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뎁스가 n 플러스 1인 것이 ACM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아까 이 이야기는 했었죠. 카사넬라스가 이 경우에 정확히 ACM인 걸 보였고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이제 뎁스가 서로 다르게 비헤이비어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레귤러리티도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레귤러리티는 사실은
AH 플러스 BF라는 것이 각 파이버마다 각 룰링에서는 디그리가 A짜리 하이퍼 서피스죠. 그러니까 A 세컨트 라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추럴하게 레귤러리티가 A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는데 이 범위에서는 딱 레귤러리티가 A가 나오고요. 이 B가 커지면 레귤러리티가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B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코멘트는 이제 여기 A1이 들어가죠. 레귤러리티는 그 A1이 뭐냐면 그 Y의 미니멀 섹션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Y가 S of A1, A2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레셔널 노멀 커브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베리언트들이 있었는데 A1에만 디펜드를 한다는 거예요. 레귤러리티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합을 하면 그 스무스한 경우에는 뎁스를 다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싱귤러한 경우는 저렇게 콘스트럭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주어진 X에 대해서 Y가 싱귤러 하더라도 뎁스를 이제 정확히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N 플러스 1, 그러니까 ACM이 아닌 경우는 미니멀 플루이드 리졸루션을 뎁스 가지고는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잘라도 파이널 스킨까지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축약을 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레귤러리티가 정확히 A인 경우, 이 경우는 정확히 베티 테이블, 베티 넘버들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그리가 작은 쪽의 베티 넘버는 정확히 그 X를 포함하고 있는 Y의 베티 넘버들이 등장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 남아있는, 이것이 제너럴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베티 테이블을 다 구하는 거는, 못했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베티 다이어그램의 어떤 중요한 픽처들은, 중요한 그림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레귤러리티가 이 범위에서는 A 플러스 T를 먼저 설명을 하면요. T는 뭐냐면, AK 플러스 1이 뭐냐면, 그 시퀀스 A1부터 AN까지 그 시퀀스에서 처음으로 0이 안 되는 그, 인테저고요. 그러니까 B를 AK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몫이고, 이 나머지예요. 나머지가 좀 유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쓰여있죠. 1-P니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B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귤러리티는 아까 A1에 인발브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AK 플러스 1에 인발브되어 있고, 정확히 이렇게 A 플러스 T 플러스 1로 정확히 주어지고요. 그래서, 베티 테이블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베타에 A 플러스 T 1, 1, 2. 예. 1에 A 플러스 T 2, A 플러스 T, 1에 A 플러스 T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베티 테이블이 생겼다는 거죠. 레귤러리티가 A 플러스 T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 다음에 관심은 이제,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 앞부분은 더 간단한 구조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 베니싱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그래서, 저 P 값이 유절하게 N2P 같은 걸 이제, 설명할 때 나오는 P랑 똑같아서 저기서 P라고, 노테이션을 정한 거고요. 실제로 P 값이 0이면 그러면 이 값이 0이 아니어서 이 값이 파지티브해서 실제로 아이디어를 제너레이트 할 때 레귤러리티가 주는 만큼의 제너레이트가 필요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P가 파지티브하면 정확히 여기서 P번째 스텝까지는 이제 이렇게 0이 돼서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것은 그러나 0이 아닌 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아이디얼이 어떻게 제너레이트 되는지를 정확히 디그리는 정확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이 정도로 제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인베리언트입니다. 제너레이팅 디그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리니어한 시즈를 갖는지 그런 관점에서는 문제를 이제 다 풀었고요. 이 마크는 이제 이 마크는 하지 말고요.
이 문제를 공부하면서 관찰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arithmetically q&, 맥콜리면 여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리니어 섹션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인데 X가 ACM이 아니면 이 방법이 절대로 통할 수 없다는 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X가 ACM이 아니면 파이나이트 스킴까지 가서 계산한 거랑 위에 거랑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재밌는 관찰은 이제 얘가 S 오브 스무스인 경우만 설명을 해보면요. 여기에 이 미니멀 섹션의 레귤러리티를 계산할 때도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얘가 A1 차원의 이제 리니어 스페이스를 스팬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용한 거는 X의 하이퍼플레인 섹션이 아니고 이 미니멀 섹션 커브하고 이 X의 인터섹션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거 같고요. 이거 미야자키 교수가 처음에 계산한 것이 사실은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A1에만 디펜드 한다고 그랬잖아요. 레귤러리티가. 실제로는 이 파이나이트 스킴의 레귤러리티가 나오고요. M of X는 뭐냐면 X의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맥시멀 디그리입니다. 이퀘이션들의 제너레이터들의 미니멀 제너레이터들의 디그리 중에서 가장 큰 아이디어를 제너레이터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근데 이것도 이제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있었던 이제 N A 플러스 T 하고 나서 여기 P 프로퍼티 오브 X하고 이거하고도 이제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ACM이 아닌 경우는 arithmetical q&, 맥콜리가 아닌 경우는 하이퍼플레인 섹션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증명 과정에서 보인 거는 이 미니멀 섹션을 가지고 하이퍼플레인을 취하면 그러면 이제 X의 정보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미니멀 리졸루션을 임의의 버라이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이 경우는 되게 운이 좋은 경우죠. 어쨌거나 파이나이트 스킴을 공부를 하면 정보가 다 나오는 경우니까. 여기서 한 가지 코멘트는 어쨌거나 얘는 C에 들어있죠. C는 레이셔널 노멀 커브죠. 그러니까 다시 문제가 파이나이트 스킴 온 레이셔널 노멀 커브로 리듀스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넘버는 틀려서 어느 경우에요? 이거요? 플레이 섹션은 K가 아니잖아. 이 경우는 틀려요. 그냥 쉐입만 피벗이라 그래야 되나? 0이 아닌 그런 마킹 포인트는 똑같은데 사실은 얘는 제가 처음에 나겔의 결과를 보여드렸지만 미니멀 리졸루션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만화에 3줄밖에 없어요. 논제로인 텀들이. 근데 얘는 베이스는 이제 Y의 미니멀 리졸루션이 항상 들어가 있고요. X의 미니멀 리졸루션은 이제 이만큼 이렇게 적당히 P 값에 따라서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 0이 아닌 이 부분의 높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 중간에 갭이 있나? 여기는 이제 A, B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갭이 생겨요. 여기 항상 다 0이 돼버리고요. 적당한 텀부터 이게 얼마인지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는. 제가 한 건 이제 어디서 끝나는지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굉장히 커진다고요. 만약에 ACM이 아닌 경우는. 감사합니다.